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의 인사가 도심의 풍경을 일깨웁니다. 이내 수줍게 반짝이는 아침의 햇살이 내려앉으면 평범한 일상에도 활기가 피어납니다. 야, 하늘이 그냥 파란 게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 청명하게 물든 하늘을 벗삼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저기서 작업하고 계시네. 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일권 작가님 되시죠? 네. 예. 작가님 지금 이제 작업하고 계신데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기본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뭐 밑그림이라고 하나요? 그 단계인가요? 경켈이 그 칠을 갖다가 쌓는 그런 어떤 과정이거든요. 지금요. 아, 그러면 하나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구축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예. 칠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계속 그러면서 완성이 되지만은 놓고 과연 뭐랄까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감성적인 그런 어떤 그 체크 뭐 이런 것들을 해냅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마지막으로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내놓을 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내놓죠. 그때 이제 완성이죠. 작업이 끝나는 날. 쉽게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하고 이 머리 쉽게 시지각만 가지고 그림을 보려는 습관이 있거든요.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이제 시지각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정신세계까지도 어떤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작가관에 의해서 이제 자꾸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완성된 작품인데 네. 보이는 대로만 보지 말고 네. 그 작가가 의도하는 네. 이 뒤에 뭔가 숨어 있는 그걸 생각하고 감상을 해라. 예. 그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이 좀. 그렇게 보십시오. 예. 손천만의 소재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일권 작가는 대상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소 관찰하며 느꼈던 찰나의 감정을 화폭에 담으려 노력하며 덧칠로 인한 색의 공간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색채의 간극은 섬세한 감정의 발현이자 절제가 주는 신미성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듯 김일권 작가는 선의 회화를 통해 오롯한 내면의 창조적 교감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전부 보면은 이 시간과 공간, 계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때마다 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 다 보면은 여름철에 느끼는 그 공간에 있어서의 자기 해석과 겨울철에 보는 그런 어떤 그 공간에 대한 자기의 깊이에 있어서의 해석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같을 수가 없는 그 순간의 느낌 그런 것과 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색상이 변화가 돼요. 또 그것도 보면은 또 참 신비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색상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변화를, 그런 어떤 가변적 변화를 갖다가 좀 뭐랄까 새로운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자꾸 그 실험해 봄으로써 그 세계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이게 도전해 본다 할까? 또 차단해 본다 할까? 뭐 이런 개념으로 자꾸 풀어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작가는 같은 대상에서 느끼는 해석의 다양성에 주목했는데요. 개개인이 접하는 감정이 모두 다르듯 작품에 사용하는 색채도 순간의 감정에 따라 달리 표현했습니다. 이런 실험적인 태도는 작가적 고유성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었는데요. 김일권 작가에게 있어 화폭에 색을 입히는 과정은 완성도 높은 작품을 그리며 자신의 세계를 짓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작가님 작품을 딱 보니까 그 다 하늘과 땅 이 경계가 지평선이 딱 돼 있잖아요. 특별한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람들의 모든 그 이야기들 자체가 이게 하늘과 땅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다 생성과 소멸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걸 막 일일이 막 화려하게 뭐 많이 묘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간결하게 그 특징적인 것만 딱 잡아내서 그것만 가지고 그림에서 자꾸 반복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찾아내고 가치를 또 추구해내다 보면은 얼마든지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왜 자꾸 많이 그리려는 건지 몰라요. 나는 안 그리려고 그럽니다. 안 그리려고. 말씀 중에 좀 간결하게 표현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 작품들을 보면 네. 색감들은 다 다른데 네. 하나의 작품마다 네. 그 들어가는 색채는 굉장히 단순한 색채를 네. 쓰시거든요. 네네. 네. 단순한 듯 하지만은 또 다른 또 의미가 있고 또 그 단순한 형태와 색채 그 뒤에는 또 많은 그 색이 보여지는 색이 또 다른 색들과의 어떤 교합을 통해서 또 그 생성되어지는 또 색깔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수백 가지의 색깔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하나로 보이게끔 뭐랄까 간결화 많이 시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색에 있어서 무수한 그런 어떤 변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지각을 통해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했죠. 여기다. 네. 네. 작가님은 일명 네. 그 순천만 작가님으로 더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네. 네. 순천만을 그리게 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좀 방황기 때 이 순천만의 그 대자연이 주는 그 포근함이 저를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한 어떤 그때에 있어서 젊었을 때 그 강렬한 느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어져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 내가 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 되어진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그림 뭐 없지 않을까요? 고민 많았던 청춘 시절. 그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어준 것은 생명력 가득한 순천만이었습니다. 당시 대자연의 품에서 느꼈던 위안을 지금껏 그림에 옮겼다는 김일권 작가. 미술이란 매개체를 통해 다시금 대중에게 위로를 나누고 싶었다는데요. 이처럼 김일권 작가는 단순한 색의 조합 이면에서 다채로운 색감을 사용해 색과 색의 만남으로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며 가치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시각적 교감이 주는 상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이 작가님에게는 거의 일상이 되었네요. 예,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 자연의 고향. 주로 어떤 거를 좀 찍는 편이세요? 뭐랄까 전체적인 어떤 폼에서 있어서의 변화 같은 것, 시간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함축시킬 수 있을까? 이거하고 지금 보여지는 색하고 한 달 전쯤의 색깔과 또 한 달 후의 색깔, 뭐 2달 후의 색깔하고 변화를 느끼게끔 하는 색성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매 순간 다르게 변하는 자연을 기록하며 그런 흐름을 캔버스에 옮긴다는 김일권 작가. 지금껏 수천 번의 순천만을 그렸지만 단 하나도 같은 작품이 없는 건 변화를 읽는 시선 때문입니다. 계속 순천만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예. 예전 작품과 지금 작가님의 작품에 어떤 변화? 뭐 옛날에는 주로 좀 많이 사실 좀 구상에 가까운 그림이었죠.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간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설명이 없어졌죠. 설명이 많이 없고도 간결하게 표현된 것 가운데 그 많은 설명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표현 방식이 좀 바뀐 거죠. 앞으로 더 변화될 겁니다. 이거는 더 간결하다면서 더 의미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또 미디어 아트 작품이거든요. 전자 매체를 통해서 전자 매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빛의 이미지, 빛을 가지고 순천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도 많이 해봤고요. 뭔가 또 새로운 순천만의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내려 하는 작업이 저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새로운 걸 또 찾아서 공부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간결함과 함축적인 의미가 예. 미래 작가님의 작품에는 또 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미디어 아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어떤 방향의 지금 미디어 아트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백남준 선생님 자주 옆에 있다가 보니까 그 미디어 아트 하시는 걸 보고 참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이것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다른 시각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우쳤을 때, 아, 이걸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나름은 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차원으로 자꾸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요. 또 예술적 작업 이런 것들이 제게는 끊임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회화적 간결함이 갖는 함축적 의미에서 나아가 새로움에 도전하는 김일권 작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빛의 이미지를 통해 순천만을 재해석하며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푸른 실록의 계절을 지나 풍요의 문턱에 들어선 순천만으로 향해 봅니다. 선들선들하게 부는 바람에 맞춰 춤추는 갈대의 몸짓 너머로 이야기꽃을 피워보는데요. 소담한 일상에서 잠시 여유를 누리는 것, 우리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겠죠. 순천만 작가로 뭐 우리 지역에서는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뭐 문화예술, 뭐 미술 전반적으로 이런 좀 부분은 좀 아쉽더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좋은 전시 공간,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인식, 가치 인식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와 확산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텃밭을 일궈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이게 문화인데, 자그마한 그런 어떤 변화의 그런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좀 더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크게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들대요. 마지막으로 순천만을 사랑하고 순천만을 늘 바라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김일권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내 개인적인 목표는 이 지역에 사는 만큼 이 지역과 주변 문화에 있어서 문화적 그런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좀 더 새로운 문화를 좀 더 자연스럽게 또 스스로가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그런 어떤 문화 선진 국민이 되어지는데, 제가 적은 힘이나마 힘 보태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인생의 책이 완성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덧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인터뷰하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찰나의 가치를 포착하며 화포기에 내면의 이야기를 그려내는 사람. 내일의 혁신을 꿈꾸며 김일권 작가가 그려나갈 변화의 울림을 기대합니다. 여기 순천만의 디자인을 힐링 아트로 바꾸는 사람, 김일권이 있수다.